시험 기간을 맞은 대학가, 학생들이 전공서적만큼이나 애타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 시험 문제들이 담긴 이른바 족보입니다. 선후배 간의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족보를 유료로 거래하는 족보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며 시험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대학에선 아무런 제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거래 과정을 추적해본 결과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시험 기간마다 족보를 찾는 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브리타임 내에서 족보 매매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모집한 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비용을 선급받고 족보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족보의 가격은 과목별 난이도와 담당 교수의 출제 경향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부분의 족보는 5,000원에서 만원 미만으로 거래되지만 반복 출제의 경향을 보이는 강의의 경우 거래가는 만원대까지도 치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학생들의 족보 구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입학자여서 2, 3학번 때랑 지금 2, 6학년도에 똑같은 시험을 2번을 봤는데 2, 3학번 때 봤던 시험은 많이 공부했음에도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지만 올해는 족보를 보고 공부해서 그런지 정말 결과가 좋았습니다. 족보 그대로 나온 문제도 있었고 정말 출제 유형만 알아도 난이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처럼 족보 매매가 학내에 만연한 가운데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우연히 앞에서 본 어떤 한 문제를 봤었는데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그 문제를 배울 수 있겠구나. 나는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되어야 결과적으로 대학의 목표, 학문의 장소라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윤동규 총학생회장은 족보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매년 총학생회에 이에 관한 문의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족보 매매가 익명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플랫폼 차원의 조치가 없다면 족보 매매를 근절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한 교수는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매년 문제 유형을 바꾸려고 노력 중에 있으나 핵심 이론을 담으려다 보니 출제 형태가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변별력과 신선함을 목적으로 기존 문제를 지나치게 변형하다 보면 학습 목표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족보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단순 암기로 시험을 보는 지필평가 방식보단 팀 프로젝트와 구술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족보 매매는 엄연한 지적재산권 위반 행위로 교수 측의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의 거래 중단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족보를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대학에선 족보 매매로 인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기출문제 공개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 간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의 기출문제 아카이브를 운영하며 투명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경우 학생들 간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지만 학교 측의 뚜렷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입니다. 족보 매매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 어떠한 기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UB 뉴스 이지원입니다.